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 데 슈퍼땡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0일 J리그의 빅매치죠.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이 대체 뭘 의미하냐고요? 바로 지난 시즌 이 두 라이벌의 운명을 갈랐던 단 한 점, 바로 그 승점 차이입니다. 올 시즌은 좀 특별해요. 메이지 야스다 J1 100주년 비전 리그라는 이름으로 J리그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될 과도기적 시즌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혁명적인 규칙이 도입됐습니다. 바로 무승부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정규 시간 안에 이기면 승점 3점을 그대로 가져가고요. 근데 만약 비기면 경기가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승부차기로 돌입합니다. 여기서 이기면 2점, 저도 1점을 챙겨가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경기 막판 전술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양팀 모두 시즌 초반부터 전력 누수가 아주 심각합니다. 부상이, 그것도 하필이면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풀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에 집중되면서 전술적으로 큰 약점을 안고 경기에 나서게 됐어요. 자, 먼저 가시마의 예상 라인업부터 한번 보시죠. 4-2-3-1 포메이션입니다. 골문은 하야카와가 지키고요. 수비 라인은 미조구치, 우에다, 세키가와 그리고 노노가 구축합니다. 중원 허리는 시바사키와 미사오가 책임지고 그 앞에서 엘베르, 히구치, 차부리치가 공격 2선을 형성하고요. 최전방 원톱으로는 레오 세아라가 나섭니다. 하지만 문제는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졌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뼈아프죠. 주전 왼쪽 풀백 안자이 코키, 오른쪽의 활력소 마츠무라 유타, 그리고 공격수 모루오카 슈까지 모두 부상입니다. 이러면 벤치에서 경기를 뒤집을 만한 공격 카드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엔 가시와 레이솔인데 여긴 상황이 솔직히 말해서 재앙 수준입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골키퍼는 코지마, 수비는 미츠마루, 코가, 바바, 야마노우치가 맞습니다. 미드필드엔 하라카와와 토시마가, 왼쪽 날개는 코이즈미가 맞고요. 공격진은 호소야 마오와 카키타 유키, 이 투톱의 어깨가 아주 무거워 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원이 그냥 통째로 날아갔다는 겁니다.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테즈카 코헤이, 쿠마사카 코키, 팀의 플레이메이커 와타이 마사키, 그리고 야마다 유토까지 전부 부상으로 아웃이에요. 심지어 오른쪽 풀백 하라다 와타루는 퇴장 징계로 못 나옵니다. 이러니까 전술적으로 그냥 상대가 안 되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가시마의 붕괴된 중원은 뭐랄까 거대한 댐의 수문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과 같아요. 가시마의 강력한 공격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대로 페널티 박스까지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어디서 갈리느냐? 바로 이 페널티 박스 바로 앞, 우리가 흔히 존 14라고 부르는 이 공간에서 승부가 결정될 겁니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가시마의 베테랑 시바사키 가쿠가 존 14에 있는 히구치 유타에게 패스를 찔러줄 겁니다. 그럼 가시와 센터백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올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순간 생긴 뒷공간은 스트라이커 레오 세아라에게 완벽한 사냥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가시와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사실상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라인을 완전히 내리고 극단적으로 수비만 하다가 에이스 공격수 호소야 마오의 스피드 하나 믿고 역습을 노리는 거죠. 하지만 그마저도 가시마의 단단한 수비진에 고립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보죠. 이 기대 실점, 즉 XG의 데이터를 보면 두 팀 수비력의 차이가 얼마나 극명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가시마는 기대 실점이 1.7골 이하였는데 실제로 내준 골은 단 1골뿐입니다. 예상보다도 수비를 훨씬 잘했다는 거죠. 반면에 가시와는요, 기대 실점이 5.6골에 육박하는데 실제로는 무려 7골이나 허용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 차이를 한눈에 보여주죠. 가시마는 기대치 이상으로 단단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가시와는 이 압도적인 실점 그래프를 보세요. 최근 단 2경기에서 7골을 내줬다는 건 그냥 수비가 붕괴 상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전술이랑 데이터만 봤는데 축구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선수들의 동기부여나 다른 외부 변수들도 한번 짚어봐야죠. 지금 가시와는 10위까지 떨어져서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반면 6위인 가시마는 자기들 홈에서 경기를 하죠. 지난 시즌 홈에서 13승 3무 2패를 기록했을 정도로 거의 안방 깡패 수준입니다.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사실상 승부는 한쪽으로 기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축구엔 항상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세 가지 돌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째, 가시화가 아예 작정하고 버스 2대를 세워서 0대0을 만든 다음에 승부차기에서 운에 맡기는 겁니다. 둘째, 경기 중에 가시마의 핵심 수비수인 세끼와나 미사오가 갑자기 퇴장을 당하는 변수. 셋째, 오히려 가시마의 공격이 부상 공백 때문에 답답하게 막혀버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결론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 결론, 가시마 앤틀러스의 승리입니다. 이건 확률이 아주 높다고 봐야겠죠? 중원이 그냥 사라져버린 가시화가 레오세아라가 버티는 가시마의 공격을 구조적으로 막아낸다는 건 솔직히 상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총 득점 2.5 오버, 즉 다득점 경기가 나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가시와 수비진은 심리적으로 거의 패닉 상태라 여러 골을 내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도 절박한 가시화가 역습으로 한 골 정도는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합계 3골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팀의 핵심이 완전히 박살난 가시화가 이 절박함 하나만으로 데이터의 예상을 뒤엎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가시마의 막강한 공격이 필연적으로 댐을 무너뜨리게 될까요? 데이터는 후자를 가리키고 있지만 결과는 열어봐야 하는 게 또 축구의 묘미 아니겠습니까?